네, 저희가 전 시간에 만든 모델을 보시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추가를 했어요. 합성곱 이 신경망은 일반적인 신경망에 비해서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도 뭐 RNN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덜 복잡한 편이기는 한데 가장 간단한 신경망,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나 넣기는 했지만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들어간 그런 레이어고요. 자,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퀀셜 객체를 만드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시퀀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시퀀셜에다가 레이어들을 계속해서 애드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을 만드는 방법이죠. 첫 번째 레이어,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온 인풋이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되는 거고, 그 아웃풋은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의 아웃풋은 마지막 레이어의 인풋이 되고 여기서 또 아웃풋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모델을 시퀀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퀀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처음에 넣은 게 무엇을 넣었냐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필터를 32개를 넣었고 이거는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경망에서 네, 그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어,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닛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유닛이 몇 개 들어있다. 이런 유닛이 3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 한 장이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전체 픽셀의 개수가. 전체의 픽셀의 개수가 이건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출력이 나가게 돼요. 여기서 어떤 출력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두 번째로 들어오고 여기서도 두 번째로 들어오고 여기서도 두 번째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또 출력이 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컨볼루션이나 혹은 댄스 레이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를 하겠다? 32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파라미터예요.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전체 이미지가 있는데 전체 이미지가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우리는 흑백 이미지여서 이렇게 그 뎁스가 1인 그런 그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이게 인풋 쉐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 쉐입.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동시킬 그 작은 필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로 길이가 여기에 세로의 길이가 얼마다? 세로의 길이가 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길이 얼마다? 가로 길이도 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뎁스는 똑같이 한 칸이 있겠죠. 뎁스는 똑같이 한 칸이 있을 거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얘가 필터 한 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필터 한 개고 이 필터 한 개를 몇 칸씩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되어 있죠.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칸씩 이동시켜 가면서 합성곱의 연산을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 갔으면 이제 밑으로 한 칸씩 이동시켜 가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의미하는 거는 이 필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필터가 몇 개 있다? 이런 필터가 3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필터에 여기 숫자들이 있어야 합성곱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숫자가 9개가 필요해요. 그죠? 9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 9개는 훈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가중치죠. 가중치. 네. 가중치가 되는 거고요. 그 가중치들을 합성고업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커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널. 그러니까 요 3 곱하기 3짜리 정확하게는 3 곱하기 3 곱하기 1인 3차원 배열을 만들어 줄 때 여기에 필요한 난수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바꿔주고 다시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그때 필요한 이 난수들을 그 댄스 레이어에서는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널.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웨이트와 커널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딩을 same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결과로 합성곱의 결과로 나오는 크기가 뭐랑 똑같다? 인풋 쉐입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합성곱의 결과로 나오는 크기가 인풋 쉐입과 똑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same 패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서 만들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필터 하나에 대해서 원본 이미지랑 똑같은 녀석이 나와요. 그쵸? 모양이. 이 필터가 다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합성곱의 결과도 이 모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세로 길이 28이고 뎁스는 1인 모양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런 게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런 게 3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레이어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필터를 거쳐서도 요런 모양의 이미지가 나오죠. 두 번째 필터를 거쳐서도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나오죠. 세 번째 필터를 거쳐서도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출력으로 이미지가 몇 장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이 합쳐지게 돼요. 간단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크기는 똑같아요. 여기 28 곱하기 28은 똑같은데 합성곱 한 번이 일어날 때마다 요거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걸 뒤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 여기가 3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이 나오게 되면 same 패딩을 이용을 했을 때 가로 세로 길이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뎁스가 몇 개가 되냐면 3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터의 개수랑 같은 거예요. 필터의 개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맥스 풀링을 합니다. 맥스 풀링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28, 그 다음에 여기 28 이건데 여기에서 네 개의 픽셀씩 선택을 해서 맥스 풀링에 나와라 문서. 네. 기본값이 2 곱하기 2잖아요. 기본값이 2 곱하기 2니까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가로 크기 2, 세로 크기 2인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이 4개의 픽셀 중에 최대값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풀을 거치고 나면 28 곱하기 28이 어떻게 바뀌냐면 세로 길이 14, 가로 길이 14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뎁스는 어떻게? 뎁스는 그대로 32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앞에서 32개의 그 필터를 지나고 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번에는 64개의 필터를 거쳐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에
그 뭐 이미지라고 부르기 좀 그런 이런 입력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맥스플링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14개, 여기도 14개. 근데 뎁스는 32개. 32개. 이거를 우선 필터 하나만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과시킨다? 요만한 필터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세임 패딩을 이용했기 때문에 요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뭐가 바뀌게 되냐면 똑같은 게 몇 개가 생기냐면 64개가 생겨요. 이런 모양이 곱하기 64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는 1차원 모델 1차원이었잖아요. 여기가 뎁스가 하나짜리였잖아요. 그 뎁스 하나짜리가 32개가 늘어났는데, 그죠? 여기에서 64를 지나게 되면 요 똑같은 모양의 3차원 배열이 몇 개가 생기냐면 64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쭉 다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스 플링을 지나게 되고요. 맥스 플링 지나게 되면 다시 요 크기가 14 곱하기 4가 이제는 7 곱하기 7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차원별로 쫙 풀어 헤쳐버려요. 1차원별로 쫙 풀어 헤쳐버리고 그거를 댄스 레이어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한 다음에 출력 레이어로 보내버려요. 그런 모습의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뒤쪽에 붙는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에 막 몇 번 에러가 났었죠. 에러가 났던 것들 때문에 숫자가 막 늘어난 거고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한 번만에 실행이 됐으면 여기가 숫자가 전부 다 1이라고 찍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레이어가 컨볼루셔널 2D, 두 번째 레이어가 맥스플링 2D, 세 번째가 컨볼루셔널 2D, 그 다음에 맥스플링 2D, 그리고 플래튼, 댄스, 드랍아웃, 댄스 이런 레이어들이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 앞에 뭐 숫자가 뭐 왜 3이 아니고 2냐 1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컨볼루션으로 들어간 모양은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일지는 모르겠으나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리고 뎁스가 1인 흑백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 흑백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나온 아웃풋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는 아웃풋이죠. 그죠? 여기가 몇 개로 늘어났어요? 32로 늘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32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모습이 이제 맥스플링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맥스플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크기만 뭘로 바뀌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게 다시 컨볼루션으로 들어가요. 컨볼루션으로 들어가면 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생긴다고요? 필터 개수만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두 번째에서는 필터를 몇 개를 썼냐면 64개를 연결을 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필터를 32개를 연결했었는데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64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64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을 맥스 플링으로 다시 하게 되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기가 64. 그리고 이 녀석을 플래튼으로 보내게 되면
3136이라고 하는 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계산하면 아마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덴스 레이어로 들어갔죠. 덴스 레이어에서는 유닛이 몇 개? 우리 첫 번째 덴스 레이어에서 유닛 100개를 얻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력이 100개로 줄어요. 그리고 얘를 드랍아웃 했고 드랍아웃은 모양의 변경이 없습니다. 드랍아웃은 모양의 변경이 없고 그게 다시 덴스로 들어갔는데 이 덴스에는 유닛이 10개가 있었어요. 그 유닛의 개수가 출력의 개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맥스 풀링이나 컨볼루셔널 레이어나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의 개수, 그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 덴스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 그게 여기 있는 아웃풋의 개수를 좌우를 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에서 중요한 거는 맥스 풀링은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또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플래튼도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드랍아웃도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플래튼과 드랍아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플래튼은 2차원을 혹은 3차원을 1차원으로 쭉 펼쳐주기만 하는 거기,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가중치를 곱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드랍아웃도 마찬가지. 드랍아웃은 출력들 중에서 그 다음 인풋으로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드랍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가중치를 곱하면서 보낼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튼과 드랍아웃은 훈련하는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도 훈련하는 가중치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맥스 풀링의 역할이 뭐예요? 맥스 풀링은 2 곱하기 2 픽셀 안에서 최대값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를 곱해주는 그런 가중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스 풀링도 훈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덴스 레이어에서만 가중치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숫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되세요?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어떤 필터를 사용을 했냐면 이런 필터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필터를 사용했죠. 그죠? 필터의 세로 길이가 3이고 이게 필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숫자들이 몇 개가 들어가요? 9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3차원이죠. 이렇게 3차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 뎁스가 1밖에 안 돼요. 그죠? 네. 요게 필요한 숫자들의 개수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은 뭐를 하는 걸까요? 바이어스. 무조건 얼마씩 더해주는 거. 똑같은 숫자로. 요런 게 몇 개가 있다? 우리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필터 개수 몇 개로 했어요? 32개로 했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10이죠. 10 곱하기 30이니까 320개.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요 320개는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필터의 크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필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 길이가 3 곱하기 3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3 곱하기 3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입력값이 여기로 이 컨볼루션으로 들어오는 입력값이 여기 마지막 차원이 몇 개가 있었어요? 마지막 차원이 3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숫자가 3 곱하기 3 곱하기 32예요.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더하기 1 바이어스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필터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필터가 곱하기 64가 있어요.
이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는 커널 필터 사이즈를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란 얘기예요. 여기 뎁스는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입력에서 들어오는 뎁스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32. 무조건 더하기 2를 해주는 거는 이거는 바이어스, 절편. 그리고 그런 게 몇 개가 있다? 그런 게 64개가 있다. 그래서 곱하기 64. 이거 계산해 보시면 18,496이 나올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2개가 있다 그랬죠. 여기다 더하기 1. 이거를 괄호로 묶어주고 곱하기 64개. 18,496이죠.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플래튼을 거쳐서 댄스로 들어오는 게 3136이란 말이에요. 그죠? 3136. 그러니까 유닛 하나로 들어오는 인풋의 개수가 3136개고 여기에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죠. 더하기 1. 요게 바이어스가 있죠. 그런 유닛이 몇 개? 그런 유닛이 100개. 그러면 313700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100개짜리가 댄스로 들어오게 되면 100개 더하기 1. 그 다음에 그런 유닛이 곱하기 10. 그래서 10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계산 공식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컨벌 합성곱 레이어 합성곱 층의 파라미터 개수 3 곱하기 3 이거는 뭐냐면 커널의 크기예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커널 x 곱하기 커널 y 곱하기 커널 z 이렇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 가지 축이 있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바이어스니까 무조건 1이에요. 곱하기 필터 개수.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필터의 크기인 거고요. 여기다 바이어스 1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32개를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게 320개. 여기에 32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곱층의 파라미터 개수. 3 곱하기 3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 곱하기 3까지는 똑같은데 뎁스가 32개. 그 다음에 더하기 1. 바이어스. 이거를 제가 몇 개를 했냐면 64개. 이게 두 번째 합성곱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댄스 레이어 계산하는 거니까 댄스 레이어는 들어오는 입력값하고 나가는 출력값 알면 댄스 레이어는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테라스에는요. 유틸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모델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쉐입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없는데 쉐입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쉐입을 보여주세요를 true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떻게 지나는지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인풋부터 보여줘요.
인풋이 흑백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앞에 요거는 샘플 개수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직 정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런 3차원 모양이 어디로 들어가요? 컨볼루셔널 2D로 들어가요. 2D로 들어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웃풋이 여기서 몇 개, 여기가 유닛이 몇 개냐면 유닛이 32개여서 요런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입력으로 들어가요. 이거죠. 그렇죠? 이게 풀링을 하고 나니까 가로 세로 크기만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을. 네. 입력이 들어가서 이게 입력이에요. 이게 출력이에요.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 돼요. 출력이 입력이 되고 출력이 그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서 그 레이어들을 건너게 된다라고 하는 레이어들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델을 만든 거고요. 모델을 만든 거고 우리는 훈련시키기 전에 모델을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모델 컴파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옵티마이저는 뭐를 쓸 거냐, 손실함수는 뭘로 할 거냐, 매트릭은 무엇으로 할 거냐를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옵티마이저는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써보고 그 다음에 로스는 케라스, 로시즈, 스팔스죠. 여기서는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 매트릭스는 테라스,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스팔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 돼요. 아담 죄송합니다. 여기 아담 생성자 호출해야 돼요. 생성자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함수의 이름이니까 함수의 이름 자체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에포크는 되게 많이 돌리려고 해요. 대신에 일찍 종료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가장 적당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포크는 일부러 크게 키워버리고 대신에 얼리 스타핑을 넣어버리면 일찍 종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콜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콜백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페라스 점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예요. 콜백스 모듈에 모델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모델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첫 번째가 파일 패스 저장할 파일 이름이에요. 저장할 파일 이름인데 여기는 뭐 베스트 CNN 모델.h5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서 로스를 모니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온리가 폴스로 되어 있죠. 베스트 온리가 폴스로 되어 있는데 저거 좀 바꿀게요. 세이브 베스트 온리를 true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얼리 스탑 콜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얼리 스탑 콜백. 역시 마찬가지로 케라스에 있습니다. 케라스에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고요. 얼리 스타핑이라고 있을 거예요. 얼리 스타핑. 페이션스를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restore best weight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tru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콜백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콜백은 언제 지정을 하는 거냐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델 훈련시킬 때 이렇게 했었죠. 결과값 저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모델.fit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x에다가는 x train 넣어주시면 되고 y에는 y train 넣으시면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에포크가 있죠. 그래서 에포크 사이즈를 100개로 해볼게요. 100개. 자, 대신에 여기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콜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콜백스. 그래서 그 다음 파라미터로 콜백스를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만든 체크포인트 콜백 그 다음에 얼리 스탑 콜백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밸리데이션 점수를 같이 하려면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xvel, yvel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 훈련시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과정에서 텐서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 굉장히 많이 하고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